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지난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다회용기 세척장이 뒤늦게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면서 1년 동안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들어선 창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장례식장 식기를 수거해 세척, 소독하는 시설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고 공식 준공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이 확인돼 최종 준공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과 기금 등 4억 9천만 원을 지원한 시설이 구청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는 건축주의 일이라며 사업자 잘못이라고만 했던 창원시. 경상남도 감사 결과 행정 잘못도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건축주의 관련법에 대한 허가, 협의 이행 여부를 창원시가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 정산 검사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절차를 바로잡는 과정도 더디기만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협조 그리고 이제 각종 위원회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정상화를 해서 이 때문에 지난해 협약했던 지역 대형 병원 5곳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도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준공을 기다리던 마산의료원은 결국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최근에야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대형 병원 4곳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공공세척장을 염두에 두고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 것이라며 시설 가동이 안 된다고 해 다회용기 도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앞서 지역 장례식장 12곳 모두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는 김해시와 대조됩니다. 창원의 장례식장 19곳에서 발생하는 연간 일회용품 쓰레기는 192톤. 엇박자 행정에 과거 환경수도 창원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산하기관의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 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깎았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토탈 근무 기간이 7년인데 사실 4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차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3년을 깎였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닌가. 결국 관리소장 2명은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일반직 노동자 3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준비 없이 제도 시행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향후에 이게 무효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소송 낭비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무효화된다라고 하면은 좀 정착시킬 수 있게끔 임금 피크제를 없애든지.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해 부산시설공단과 부산환경공단 등 부산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줄줄이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서 진행 중인 임금 피크제 소송은 10여 건. 부산시는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의 임금 피크제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 상황 특성에 맞춰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은 법원 지지 결과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또 패소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 사안인 만큼 관련 정부 부처에 지침 마련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이번 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밀양에서는 영남로의 국보 재승격을 축하하는 66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선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부부의 날 30주년 감사패 증정과 창원 부부문화 특별시 인증서 전달 등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 둘이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1995년 창원에서 전국 처음 기념운동이 시작돼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모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로 추도사와 주제의 영상 상영, 추모 공연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 추도식과 함께 봉하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에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인연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국보 밀양 영남루와 밀양강 일대에선 66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밀양 영남루가 60년 만에 국보로 재승격된 것을 기념해 밀양강 오디세이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어집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밀양시와 KBS 창원이 공동 주관하는 23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가 열려 신인 가수들과 초대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KBS 뉴스 황대락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만인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30도, 밀양이 31도, 양산이 32도까지 올라 7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선선한 동풍이 불어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목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3도, 창녕이 2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함안과 창원이 30도, 밀양과 김해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와 산청이 19도, 거창과 함양이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30도, 합천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최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부가 침수 취약 지역인 창원천에 도시 침수 예보를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 침수 예보를 이달부터 창원천 등 4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하천과 하수관로 수위를 확인해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연말까지 전국 1,600여 개 읍면동의 도시 침수 지도를 제작합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인구는 32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특히 창원시 인구는 100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1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시도 인구 12만 명이 무너진 11만 9천 명대, 함안과 거창군도 각각 인구 6만 명이 무너진 5만 9천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양산시가 유일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창원과 진주, 통영과 김해 등 12개 시군에서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긴급 돌봄은 소득 수준과 요청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최대 7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창원시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국가산단에서 악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악취 배출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많은 20곳으로 조사는 새벽과 주간, 야간에 걸쳐 각 2회씩 진행됩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2013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주기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100억 원으로 책정됐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지원된 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달 200억 원, 오는 8월에 240억 원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기업당 융자 한도액은 최대 5억 원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의령군이 다음 달 5일까지 결혼 이민 여성이 가족과 함께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혼 이민자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의령군은 8가구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 등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오늘부터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는 취약계층 보건 단계가 주의 이상일 때 폭염 단계가 조정되거나 폭염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제공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